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해드릴게요. 심리유TV 심리상담사 박일경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아랫배가 늘 꾸룩거리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온몸의 통증, 혹시 이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 증상들은 모두 세로토닌 부족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4대 질환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만성 두통, 탄수화물 중독, 알코올 중독, 생리통과 각종 알러지, 비만, 이명, 그리고 야간 발황과 성기능 이상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세로토닌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닌, 어떻게 하면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뇌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은 뇌가 아닌 장에서 8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뜻밖이죠?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장이 약한 사람은 세로토닌도 부족하기 쉽고 우울증, 불면증 등 4대 질환과 그 이상을 겪을 확률도 더 높은 거죠. 더 답답한 것은 당사자인 본인은 괴롭고 힘든데 병원에 가면 검사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즉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흔히 듣는 얘기가 신경성이라는 말이죠. 신경성. 막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몸의 어딘가가 정말 잘못되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자율신경 때문에 생긴 것이니 신경성 맞는 거죠. 몸과 마음의 건강은 많은 부분이 자율신경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로토닌은 장이 주로 만들어내고 그 장은 자율신경이 지배한다는 마치 수직 구조 같은 이 상관관계를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천의 하류에 오염물이 자꾸 흘러내려온다면 어떻게 정화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류를 청소하시겠습니까? 상류로 올라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세로토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토닌을 충분히 나오게 하려면 상류인 장을 먼저 다스려야 하고 장이 건강하려면 더 상류인 자율신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신경 이상의 원인이 된 더 상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전이 되어도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는 사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깨어진 자율신경의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 명상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등펴기입니다. 뭐라고요? 등펴기? 아니, 지금 무슨 자세 교정 시간도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아시면 명쾌하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장과 그리고 등에 있는 척추, 그 척추를 따라 쭉 내려뻗은 척수신경에서 나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등과 자율신경의 관계 굉장히 밀접하다는 느낌 금방 드시죠? 이 등이 펴지면 자율신경의 기능도 원활해지고 구부러지면 그만큼 막히게 되는 겁니다. 척수액의 흐름이 막히니까요. 자율신경에 관할하는 13개의 기관의 건강은 물론 장과 함께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등입니다. 오늘 단 1초 안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 하나 결심하시는 거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등을 곧게 펴고 다니기. 단지 보기 좋으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 호흡 명상을 겸하신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환상의 콤비가 되는 겁니다. 명상하실 때 등을 곧게 펴고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무쪼록 자율신경 건강의 과학적인 습관으로 몸뿐 아니라 정신, 마음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챙기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율신경 다스리기가 최상류가 아니고 그 자율신경의 이상을 일으킨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라우마란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고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크게 놀란 충격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무 힘도 없고 오직 부모에게 의존할 뿐인 어린아이들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기억들이 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엄했던 부모, 주사가 심했던 아버지, 시장에서 엄마를 잃고 오래 헤맸던 기억, 집을 찾지 못해 울며 방황했던 그 두려운 경험, 아주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남의 집에 맡겨졌던 기억, 부모가 너무 바빠 홀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심지어 지독하게 가난했던 환경이나 또 딸로 태어나 받은 차별, 너무 많았던 형제와 형제 간의 차별, 부모의 오랜 지병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따라다니며 여전히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몸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으나 내면은 몸을 따라 크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가 생겨났던 그때 그 나이 그 당시에 멈춰 그 감정과 정서에 갇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 속의 아이,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다는 것. 그래서 가슴 아픈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삶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고 인격의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린 시절이,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내면 아이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외롭고 슬픈 아이,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혹은 서러움과 수치심에 울고 있는 그 초라한 아이를 인정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해주듯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음 화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들 어린 시절의 상처, 우리들의 내면 아이들을 차례로 만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나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응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혜영 TV 박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